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예,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다루고자 했었던 이슈가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좀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좀 나중에 다룰까 뭐 말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 기자가 그 인보사 사건을 좀 일단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처음 시작부터 아니면 최근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라는 제품은 국산 신약으로는 29번째로 허가를 받은 29번째. 네, 우리나라 신약이고 예. 바이오,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땐 전 세계 1호 제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K바이오에 예. 대한 그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 제품인데 예. 한국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예.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이 인보사에 있는 구성액 중에 하나가 예. 원래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것 같다라는 내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네, 한국에서는 이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DA에 올렸더니 야 니네가 썼던 거랑 물질이 다르다. 정확하게는 FDA에서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예. 자체 조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코롱 자체 이제, 조사에서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세포를 관리하는 데랑 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위스탁 기관이랑 하는 과정에서 니네가 얘기했던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바로 걸린 건 아니고 네네. 이걸 FDA에 서류를 내기 위해서 성분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렇죠. 야 니네가 준 거, 그러니까 이쪽은 시험하는 쪽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때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데인데 거기서 야 니네가 한 거랑 문제가 다른데 뭐 이렇게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롱생명과학이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게 이액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니고 293 유래 세포라는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통보를 순간 하게 어려웠죠. 되거든요. 이액 일단 이액이라는 거 네네. 들어갔고. 예. 이 이액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연골 유래 세포라 그래서 이게 그 골관절염 치료제라서 이제 무릎에다가 주사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보사 자체가 무릎 관절의 그렇죠. 치료를 하는 약인데 네. 이게 뭐 무릎 연골 세포를 활용해서 하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연골 세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293 유래 세포라는 거예요. 293 유래세포. 예. 293 유래 세포인데 이게 정확히 이제 어떤 데냐면 신장 유래 세포라고 신장? 네, 콩팥?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라는 건데 예. 이 293 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암성이 조금 있어요. 바람, 암 걸린다는 거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여기까지 커진 건 아무튼 간에 얘네가 국산 신약 29호로 허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포가 연골 세포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태까지 모든 허가 과정과 심사를 그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했고 식약처에서도 간단하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코롱생명과학을 일단 현지 조사를 했고 예. 서류를 받았고 미국에서 세워진 코롱 티슈진 예, 예. 이 인보사를 사실상 개발한 업체거든요. 코롱 티슈진. 티슈진. 예. 그러니까 티슈진하고 코롱을 같이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티슈진은 뭐 하는 회사예요? 티슈진이 이제 사실상 인보사 판매와 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이제 예. 미국에서 세워진 회사예요. 이쪽은.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한 결과 정말로 293 세포라는 게 밝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죠. 그래서 무릎 식약처는 세포라면서. 네. 그래서 식약처는 부랴부랴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293 세포더라. 연골 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낸 허가 자료가 거짓이다. 따라서 우리는 허가 취소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결정을 내렸고 7월 예. 9일부터 인보사에 대한 모든 제조와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단계에서는 이게 다른 세포인 거를 몰랐던 거냐부터 해서 코롱이 뭐 알았다면은 미국에다 신청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하든지 했겠지. 그거를 멀쩡히 봐도 이게 서류랑 물질이 다른데
이거를 그 미국에 갖다 낸 것도 좀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본인들은 고의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착오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착오가 우리가 만든 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게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 293 세포더라. 그걸 만든 데서 우리는 억울하다. 그 만든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어서 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떡볶이랑 오뎅이랑 냈는데 이게 오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란이었다. 그리고서 갖다 내놓고서 먹는데 이거 오뎅 아니고 계란이잖아요. 그때 나는 계란인 줄 알았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오뎅인 줄 알았다. 응. 왜 그러냐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골 유래 세포가 무릎에 주사가 됐을 경우에 예. 세포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293 세포가 이 무릎에 주사가 됐을 때 발현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를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게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인 거죠. 사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밝혔지만 도의적? 네. 지금 도의적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딘 그대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겠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자신이 있으니 예. 우리는 이거를 미국에서 허가를 재개하겠다. 허가의 신청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보사 상황은 일단 한국 거 취소되는 건 그 취소되는 거대로 대응을 하고 미국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코롱은 그 약의 성능 자체를 미국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가 아시겠지만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왜 해외를 가냐면 해외는 조금 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먼저 입증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요.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지만 예, 예. 이게 처음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갖고 나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아. 우리 항상 사무실에서 해외 사례 있냐? 이거 그렇죠. 항상 하잖아요. 정책에도 해외 사례 있냐? 이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어떤 사항을 결정을 했을 때 예. 미국에 있는 FDA나 유럽에 있는 EMA의 자료를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DA에서 이런 약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뭐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에서도 곧바로 그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예. 이 인용을 조금 더 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워낙 코스닥 지수에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눌러버린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인보사 관련한 주식들은 뭐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죠. 코오롱 티슈진. 예예. 이 총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일단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코롱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5일에 한국거래소가 이거 상장 폐지를 할지 말지 우리가 심사를 올리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식약처에서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상장 폐지 대상 실질 심사. 근데 처음에 이제 식약처에서 사유는 뭐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죠. 인보사 허가 취소. 허위라고 본 거죠. 얘네가 이제 그 상장할 때 그 거기가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티슈지 맞죠? 네. 인보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보사 파이프리.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뭐 그 사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코오롱 생명과학도 어차피 이 티슈진 모회사인데 왜 생명과학은 그러니까, 거래되고 티슈진만 이게 거래소 상장 규정에 보면 주된 사업의 영업 이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때 이걸 만족할 때 정지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자기 전체 회사에서 그 영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네. 그 영업이 정지가 되면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보겠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은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그냥 인보사는 적자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니까. 근데 뭐 화장품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익이 또 나고 있고 매출도 이렇게 나고 있는 기업인데 티슈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보사가
거의 100%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거래소만 딱 너네 이거 우리 상장 폐지 결정하기로 했어. 이러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게 뭐 검찰 수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행정소송 결과도 있을 거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는 뭔가 확실한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뭐 이의 신청하고 뭐 코스닥 시장위원회 갔다가 뭐 기업시민 갔다가 또 이의 신청하고 해서 최대 한 2년 반 아, 동안 어쨌든 이 주식 거래는 정지돼 있을 것 그쵸 같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주들은 반응이 좀 어때요? 당장은 근데 어쨌든 이 소액 주주들이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에는 너네 허위로 했어. 이거 사기야. 이러면서 집단 소송을 건 상태죠. 아 걸었어요. 건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도 되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집단으로 참여를 해서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면은 그 효력이 요 이제 다 같이 미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허가 받기도 어려워요. 집단 예.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1심, 2심, 3심. 그러면 그래 집단 소송 너네가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집단 소송 제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오롱 그 티슈진의 상장 폐지 확정 여부도 장기간이지만 이 집단 소송,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티슈진한테 건 그것도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연장선에서 지금 소송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일단 그 손보사들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손보사? 네. 손보사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투약 받은 환자들 예, 예. 이게 니네 진짜 이야기 아닌데 어떻게 우리 투약해가지고 뭐 보험료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가 됐고 아 그러면은 그 보험사들이 그 돈 내준 거, 의료비, 치료비 내준 네. 거에 대해서 뱉어내라. 네. 코롱이. 그리고 환자들도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환자들은 당연히 걸 것 같아요. 예. 근데 환자들 소송이 굉장히 지금 뭐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증을 하는 게 그러네. 예.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이미 몸에 들어간 걸 제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로 뭐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인보사 투약 환자가 3,700명 정도 되거든요. 3,700명. 네.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사람이 투약을 했네요. 그 중에서도 한 500명 정도가 아마 소송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 논란의 여지가 책임 소재를 이렇게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증권가에서 예, 예. 상장 주관사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을 시킨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예, 예. 얘네한테도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예요. 주관사한테 주관사에도 왜 걸렸냐?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상장을 시켜놨는데 뭐 니네가 상장시킨 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핵심은 니네가 작성한 증권신고서를 보고 우리가 투자했는데 이 증권신고서가 허위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첫 번째는 이제 거래소가 약간 이건 뭐 업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익을 본 손해가 아닌 예. 유일한 주체를 꼽으라면 한국거래소. 거래소. 다. 예, 왜요? 근데 예. 한국거래소가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된 사안이 뭐냐면 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니네 인보사 이렇게 박살났어. 예, 예. 니네 앞으로 외국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외국 적자 기업 상장 주관 제한할 거야. 이렇게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게 그 규정이 6월 27일에 새롭게 도입된 규정인데 그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규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7월 5일 날 이게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주관사 자격을 한국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적자 기업인데 뭐 거의 적자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특례 제한하겠다. 상장을 맞습니다. 하는 특례 상장. 는 회원사에서 제외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모르셨죠? 예. 외국 기업 DR로 상장을 한 거거든요. 아 디알로. 네. 어쨌든 소송이 걸린 상태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주관사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게 또 핵심인데 예. 요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증권사에서, 예. 증권가에서. 가장 최근에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는 삼성바이오 지금 회계 분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골격은 똑같아요. 회계 분식했다, 상장을 했는데 너네 상장주관사 이거 증권신고서, 그러니까 실사할 때 증권신고서에서 회계 이거 못 잡아냈냐, 왜 못 잡아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 인보사 허위다, 상장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제가 이 상장 주관사에 과연 법원이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법원이 과연 적극적으로 책임을 좀 지우는지를 한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두 개예요. 이 상장 주관사가 이거를 잡아낼 수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나 그렇다면은 이 주관사의 이 어떤 그 실사 부실 이 책임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특히 주가 하락이겠죠. 예. 이게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느냐. 그 실질적인 피해가 이 주관사나 어떤 증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가 하락으로 있는 피해가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 두 가지를 좀 염두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비슷한 거는 그 중국의 고섬이라는 중국 고섬 유명하잖아요. 저때 있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고섬 사태라고 굉장히 지금도 뭐 중국 기업이 상장할 때 맨날 뭐 나오는 중국 리스크 고섬. 크다 얘기 중 하나인데, 이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하고 같은 해 3월에 2개월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예. 거래가 정지가 된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 투자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거래가 2011년 1월에 상장했고 그해 3월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됐고, 예. 2년쯤 뒤인 2013년 10월에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 너네 이거 우리 피해액 2천억 원이다. 금융위에 이제 금융위 그렇게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가 그때 이제 두 곳이었는데 예. 부실 실사를 이유로 일단 금융위원회가 과징금까지는 부과를 했어요. 행정적으로. 그렇죠, 행정적으로. 예. 근데 이게 규정 위반이죠, 규정 위반. 예. 근데 이제 대우증권과 하나증권이 금융위가 과징금 처분을 한 거를 법원에다가 예. 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야죠. 예.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과징금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래도 받으면 안 돼요. 50만 원 내고 치우면 좋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돼.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그 인정된 그 과징금 행정 내용을 가지고 가서 민사로 걸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래 사실은 증권사들이 이게 그 금융당국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이 건은 서로 알겠지. 이거 맞아도 어차피 소송에 이용될 거니까 행정소송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건데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판결의 예. 요지는 기업이 작정하고 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쓴 행위를 예. 주관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그러니까 주관사가 막 코오롱 사태에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은 예. 이거 인보사 얘네가 뭐 물론 뭐 이게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겠지만 설령이 액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예. 주관사가 이거를 어떻게 잡아냈겠느냐. 상장 주관을 할 때 증권사는 상장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뭔가 괜찮은 기업이 하나 있으면 증권사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상장을 해라. 그러면은 누가 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상장을 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을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상장하세요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상장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상장 심사를 하는 곳이니까 이 심사를 통과시켜 주려면 증권사가 이런 거는 잘하니까 여기서 뭐 서류를 이렇게 맞춰주고 저건 이렇게 맞춰주고 법규는 어떻게 맞춰주고 이런 거를 또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주관사가 이걸 좀 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걸 도와주는 데가 또 증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니 뭐 좀 그 인보사 물질이 좀 그 연골 맞아요? 뭐 머리 아니에요? 뭐 발목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되게 좀 뭐해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뭐 고섬 사태나 시모텍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사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코오롱 티슈진을 가지고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건다. 근데 기업이 작정하고 뭔가 허위나 분식회계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를 주관사한테 그 책임을 지우기까지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되게 이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 자본시장 소송을 많이 하는 법무법인 중에 하나가 한누리라는
그렇죠. 개인주주 소송 많이 네. 하죠. 예. 이번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개인 집단 소송 진행을 해요. 예, 예. 근데 주관사는 안 해요. 아, 주관사 대상 소송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다. 음. 피해액 입증하기가. 네. 그러니까요. 그 상장주관사라는 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상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원래 본업이 그런 거라 이 기업이 사기를 친 거, 뭐 사기를 쳤다고 가정하면 사기를 친 거를 잘 잡아내야 되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의무라고 보기까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상장 주관사도 그 실사를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거를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같은 거를 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감독원에서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계감사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언론도 이렇게 봐줘야 되는 이게 다층적으로 여기들을 검증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가 맞다 그러면 그걸 인용해서 다 맞다 그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식약처가 왜 그런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서류에서 다 심사를 하는 그러니까 페이퍼 심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알았건 몰랐건 이게 허위로 기재됐건 몰랐건 간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제출을 했고 식약처는 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현장 실사나 아니면 뭐 인력에 대한 충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냐? FDA랑 비교했을 때 예, 예. 10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인원 차이가. 인원이 네. FDA는 그 서류를 보고서 다 검증을 해보나 보네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이 100건의 그 어떤 신약 심사를 해야 된다면 예, 예. 미국에서는 한 명이 하나를 하는 거죠. 아. 거의 맨투맨식으로 붙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허들이 조금 높게 작용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보사 사태가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에 굉장히 큰 오명이 됐지만 예, 예. 순기능적인 측면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 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한다거나 예, 인력을 늘린다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는 잘못 없고 얘네한테 물어봐라는 식으로 너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 기자 얘기하고 허윤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익숙한 그 제조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랑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조라 그러면 제조업은 진짜 1조인데 여기서는 1조가 뭐 4천억이 되고 3천억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산업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바이오주에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미국 책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바이오를 막 정말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진짜 리서치 센터로 가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그 아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걸 분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는 얘기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낯선 산업인 건 맞고 그러면서도 그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 집약적이고 뭔가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런 업종으로서 바이오는 정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업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문화 이런 거에서 익숙해지는 거, 뭐 거래소라든지 뭐 그 상장 주관사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가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렇게 좀 사고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K-바이오가 우리끼리 하는 K-바이오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인정하는 BTS처럼 뭐 K-뷰티처럼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K-바이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감시하고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